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론조론 얘기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나는 언니와 오늘 뭐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언니와 명화 그리기를 했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못 만드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 할 때 문제점인데 뭐냐면은 자기가 만든 문장에 갇혀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거를 어디서 막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문장이 이건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명화 그리기라는 명사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명사 형태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여기에서 이미 갇혀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정확히 뭔지를 인지를 못하는 데 있어요. 명화 그리기라고 했는데 그리기는 아는데 명화를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명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유명한, 화는 무엇이냐,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유명은 무엇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 있는, 이게 유명이란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다라고 하면은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대단한 그림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명품은 그럼 무엇이냐로 갔을 때 명품은 이름이 알려진 물건, 그래서 이름난 물건이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요 문장을 요걸로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걸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언니와 명화 그리기를 했다라는 문장을 저희가 약간씩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언니와 명화를 그렸다라는 문장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는 언니와 유명한 그림을 그렸다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냐? 이거를 만들 수 있냐? 이 문장을 했을 때 안 된다. 못 만든다. 라는 답이 나왔으면은 다른 문장을 만들면 돼요. 나는 언니와 명화를 그렸다는 만들 수 있니? 할 수 있다. 그럼 하면 됩니다. 안 되면 이걸 만들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자기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을 늘려나가야지 말이 안 막히고 술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이제 명화 그림을 어떤 걸 그렸니? 라고 물어보니까 가져왔는데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진짜로 그 종이에다가 뭐 물감을 번호 매겨진 대로 이렇게 색칠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어머니가 장난감을 되게 괜찮은 걸 사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 집 만들기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상자에 들어간 예쁜 것들도 그랬었고 근데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그거 검색하고 본인이 그거를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가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은 또 뭐냐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아니 눈 안자에다가 목이 눈 목자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도 존재하다는 걸 알려줬고 안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 따른 문장들을 만들어서 숙제로 넣어줬습니다. 이미 Ariel has a good eye for toys라는 얘기는 장난감을 보는 안목이 있다. Chloe has a good eye for books라는 얘기는 책을 고르는 안목이 있다. Kenny has a bad eye for shoes면은 케니는 신발을 고르는 안목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고 그리고 그걸 다 숙제로 넣어줬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요거죠. 어떤 색깔 좋아하니? 이런 것들 물어봤더니 클로이는 바이올렛을 좋아한다 그랬고 에리얼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도 좋아한다 그랬고 블루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블루였죠 아마 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좀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아는 버릇을 들이면 좋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해본 게 뭐냐면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거죠. 컬러 차트를 가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색깔의 정확한 좌표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 헥사코드인가 뭔가라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고를 수도 있고 그래서 클로이가 도대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찝어봤는데 이런 색을 좋아하더라고요. 클로이는. 그 다음에 오늘 에리얼이 입고 있던 옷의 색깔은 이거였고 이건 다른 헥사코드니까 상관없습니다. 어쨌건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 말할 때 I like violet 보다는 violet 또한 색깔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정확히 어떤 바이올렛을 좋아하냐 이건데 클로이는 정말로 바이올렛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맞아요. 핑크도 여러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컬러 코드까지는 헥사 코드까지는 컬러 코드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색깔 알고 있는 거 좋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해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블루 같은 경우에도 그냥 I like blue라고 하지 말고 무슨 블루를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말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클로이는 Arctic blue를 좋아한다고 했고 에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읽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세룰런이라고 해야 되나? 세룰리안?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읽는지. teal과 이거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세룰리안이라고 돼 있는데 믿질 못해요. 저거 영어로 들어야 믿죠. 저는
cerulean, cerulean blue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 전부 다 영어로 얘기했는데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아이들 영어가 참 많이 늘었네요. 잘하고 있네요, 정말. 네. 그리고 이런 거죠. 레터링에다가 그냥 색깔만 예쁜 거 조금 넣었을 뿐이고 거기에다가 레터링 조금만 예쁜 거 했는데도 그냥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랑 완전히. 근데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럼 이용할 줄도 알아야죠. 그래서 디자인 감각 같은 건 어렸을 때부터 좀 키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해본 거예요. 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